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충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과 부지부장이 회사의 비리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쪽에서는 노사협의 업무에 대한 방해,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총 10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들은 4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을 취재한 박명원 기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시간 순대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네. 2015년 9월 1일인데요. 네.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이제 한현수 씨 네. 그리고 부지부장이었던 전정우 씨가 그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한 20여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건데요. 그 사유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노사협의 업무 방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업무 방해, 대표이사와 상무에 대한 공갈 등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조에 이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당선된 게 2015년 5월 예. 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회사와 인담협의 문제점들, 단체협약에 되어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회사 대표의 횡령과 비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곧바로 그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분들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불신임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총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불시민시킨 그 주역, 그 사람들이 신임 노조 집행부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신임 노조 집행부로 당선된 사람들이 징계위원회를 8월 달에 요구합니다. 사측에다가 네, 예. 이 사람들 징계해달라. 네. 어떻게 보면 노조위원장이 본인의 조합원을 징계해달라고 사측이 요구를 한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총 10가지의 혐의들이 모두 법원과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 또 이들이 느꼈던 어종의 그 권력의 무서움에 대한 공포감, 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또 아파트를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무려 내년이 되면 횟수로 5년 동안 길거리에서 복지투쟁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법원과 뭐 고용노동부, 뭐 행정법원, 민사부를 다 통과해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회사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그 행정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 고용노동부에서 그 이분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부당해고니 복직시켜라라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고, 노동자의 편을 손을 들어줬는데 그렇죠. 회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두 행정소송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이제 해고 문제만을 다룬 거예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원직 복직을 시켜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거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그 동안에 부당한 해고니까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건 또 별개의 소송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뭐냐면 당연히 이제 주라고 했지만 안 주니까 그걸 갖다가 강제로 가서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민사 재판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민사 소송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기간에 이제 임금을 갖다가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예. 임금을 이제 지급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가 된 거죠. 자, 그러니 이걸 또 회사는 1심, 2심 또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데 5년이 뭐 4, 5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민사 소송 네. 으로 해서 가니까 회사는 뭐냐, 저러다가 지쳐서 쓰러져라, 지쳐서 이제 죽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이 한 전 위원장이 부인과 사별을 하고 나서 네. 딸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택시 운전하면서 택시에 태우고 다녔다면서요. 네, 앞자리에 이제 자신의 딸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 영업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동안 꾸준히 적지만 받아왔던 급여들도 4년 전에 끊긴 상태고 네.
또 이분은 이 과정, 이 5년간의 송사에 휘말리면서 우울증까지 앓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현재 돈이 없어서 약을 끊은 상태지만 그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 물론 부위원장인 전정우 씨도 동일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충주라는 지역에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충주가 예. 그 저도 소문으로만 들어서 지역주의 뭐가 상당히 강하다. 토착화된 세력들도 강하고 충주 출신끼리의 끈끈함도 있기 때문에 또 좁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말씀은 이분들도 충주에서 거주하고 충주에 일을 했던 분들인데 요 택시 회사가 좀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측이랑 저희도 이제 반론권을 듣기 위해 통화했을 때도 저한테도 뭐 얘기하셨던 건데 뭐 거짓말하고 있고 이간질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동료 기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 동료 기사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또 그걸 바깥에 외부에 알리면서 이 두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이 업계에서는 고립시켜 버리는구나.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한 지역인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또 기사에는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한 가지 얘기가 이분들이 이제 집에 한현수 씨가 집에 가는데 딸아이랑 누가 이제 검은색 승용차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예.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째려보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전정우 씨도 동일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회사 측 간부 직원들이 내가 뭐 조폭 출신 누구를 아는데 뭐 너희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심리적으로 정말 불안감을 느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그만큼 이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아갔던 거죠. 복직도 시키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사실상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한 가지씩 정리를 짧게 해봅시다. 이들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도 음성 쪽의 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게 돼요. 이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법원으로부터 그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아냅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그 민사건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었던 급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민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 민사 1심 판결이 지난달 2일 날 나온 거예요. 예. 그것도 1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네, 나오겠죠. 지금 항소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이면 해수로 5년이라면서요. 이게 앞으로 몇 년 뒤에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동안 이분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세월의 시간을 이제 한현수 씨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에 그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노모를 또 보살펴야 되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부당하다거나 해고 사유가 된다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해라도 할 텐데 법원의 각종 판결문을 샅샅이 찾아봐도 이 노동자들의 일부 문제라도 인정한 문구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심지어 민사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주문에 명시까지 했어요. 판결문에. 이거 완벽하게 이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고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부당해고건과 관련해서 그냥 별도의 말도 없어요. 원심의 재판부와 동일하다. 뭐 더 다룰 얘기 자체가 없다 하면서 그 당시 원고인 그 택시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엄청나고 또 황당한 건 이 택시회사가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요. 네. 부당해고 복직 판결을 거부하면서 총 3차례에 거쳐서 총액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메꾸냐 이거죠. 그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행강제금도. 그럼 본인도 변호사 비용 뭐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로펌 비용도 들 테고 도대체 이 돈 드는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복직시키지 않느냐. 차라리 복직을 시켜놓고 뭐 한직에다가 일을 맡기든 그냥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일을 시키든 그냥 못 본 척하고 살면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을 집요하게 내치는 거거든요. 네.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점이 좀 의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명원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우리 박 기자가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이 과정에서 정말 그러니까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사법 권력이 부당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보통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한 노동자의 그 부당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박 기자가 서두에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저희 이제 박명원 기자와 충북인 뉴스는 그 이 사례를 통해서 부당하게 작동되고 있는 이 권력의 실체, 권력의 흐름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럼 이거 연속 보도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네요. 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지금 이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생활고에서 당장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해결을 해주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 근데 그조차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측에. 어렵지 않냐. 네. 근데 왜 대법원 판결에 복직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일도 안 시키고 사실상 임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본인들은 아직도 해고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정당하게 해고를 한 게 맞다. 해고돼야 될 사람들이다. 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 우리가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다. 따를 거다. 그럼 복직을 언제 시킬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복직 시기를. 근데 이처럼 그 두 사람이 바깥에다 대고 회사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직을 시키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모욕이죠. 이건. 자, 후속 보도 저희 와우팜 매거진에서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동자 관련 소식인데 LG 하우스이스 그 옥상 공장의 네. 집단 다돌림. 충북인 뉴스에서도 심층 보도를 했었고 저희 와우팟에서도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만 충북도 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게 12월 5일. 그때 이른 아침부터 이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고 박명원 기자가 그 이른 시간에 직접 거기를 갔어요. 네. 그분들이 네. 시작한 시간부터 가진 않았지만 네. 이제 얘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전해 들었어요. 김남균 기자 같으면 그 이른 시간에 힘들었을 거예요. 연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취 때문에 오늘 이상하게 많이 당하네 김남균 기자가. 예, 죄송합니다. 자, 어떤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 보도에 대서특필 되듯이 LG 하우시스 집단 괴롭힘 문제가 전국 뉴스에까지 모두 나갔단 말이에요. 예. 사측도 뭐 나와서 해명을 했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분들도 해결된 거 아니냐? 예. 그럼 뭐 담당 팀장도 뭐 보직에서 해임됐고 예. 현재 출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왜 그분들이 이 엄동설 안에 바깥으로 나왔냐는 거죠.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니 전혀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이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임시적으로 예. 이분들이 이제 휴게실이나 이제 직장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비아냥 거리듯이 당시에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이 또 뭐 얘기하면 또 뭐 기자회견 하겠네, 또 울겠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사이에서 2차 가해를 또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해자들한테. 예. 근데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는 또 어떠한 과정으로 이 노동자를 대하느냐.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피해를 당한 증거를 갖고 와라.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어떤 가해자가 야 내가 점심 먹고 2시부터 너희들을 괴롭힐 건데 미리 준비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훅 와가지고 예상치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 괴롭히고 따돌리고 이러는 거고, 심지어 퇴직자들조차도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나한테도 괴롭힘의 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분들 괴롭힘 당한 거 맞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저희한테도 자소서를 보내고 통화를 통해서 그 증언들이 쌓여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보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음.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일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서조차가 없어요. 그거는 고용노동부 안에 내부의 뭐 조직 문제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대질신문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근로감독관 앞에서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난 그런 적 없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또 당시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이러는데 내가 언제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계속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녹음 파일이나 정말 이런 증거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개는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항상 이 녹음이나 이런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건 아니지만 그 중간중간에라도 이런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MBC에도 보도가 됐었고 일부 증거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료 직원들의 직원이라든지 퇴사한 동료들의 자술서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직 우리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우리를 봐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밖에 없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피해를 당한, 고통을 당한 내 몸이 증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힘없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무 재조정이나 그래서 완전히 어떤 그 시스템을 조금 이게 결국은 회사에도 득이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정도의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히지만 그 이후 취재에 대해서는 메모를 남기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대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버틴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대응과 대책을 못 해줘도 고용노동부에서 뭐 일터 괴롭힘이 있다는데 괴롭힘을 받았다는데 뭐 증거가 없어 좀 힘드네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과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는 한 저희는 계속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저는 그 노동부에 그 이제 만질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 말에 상당히 좀 실망을 했고요. 이런 그 직장 내 일터 괴롭힘이라든가 왕따가 눈에 쉽사리 드러나거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만지려고 해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일터 괴롭힘 문제 이거는 어루만질 때 만져질 수 있는 거지 그냥 만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노동부가 이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런 좀 적극성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안에 그 결과 본인들 감독 결과를 내놓을 텐데요. 그 감독 결과에 분명히 뭐 현재 드러난 뭐 산재 은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나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시작된 핵심 원인인 이 일터 괴롭힘, 집단 따돌림 이 내용이 이 근로감독 보고서에 적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근거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징계위원회도 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받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했는지를 저희가 계속 놓지 않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도 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인가 그 앞에서 오늘도 하셨어요? 네, 오늘도 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총 일주일에 평일만 아침 새벽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고 이분들과 동참하기 위해서 뭐 저희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님과 변호사님 팀장님도 가셨지만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또 뭐 정의당 당원분들 시민사회단체분들도 같이 함께 피켓을 들어주시면서 이분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보면 1명, 2명, 3명이 있던 게 뭐 오늘 사진만 보더라도 9명, 10명, 11명씩 이렇게 서가지고 이번에는 피켓 수가 부족한지 대형 현수막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커피숍은 문 안 엽니다. 일반 시민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시면요 온장고 있어요. 뭐 두유라든지 따뜻한 음료 하나 그걸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날 상당히 춥습니다. 마시기보다는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 보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갑질 문제 일종의 것도 갑질이잖아요. 그 한 부서의 책임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런 갑질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다시는 이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갑질을 하려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러다가 신세망치지 하지 말아야지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고용노동부랑 그 LG 하우시스 그 본사에서 이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이런 문화들을 없애고 또 LG 하우시스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 문화가 이만큼 잘 되어 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으로 이들의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꼭 올해 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단 따돌림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거나 방조하거나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절이나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2000년 전에 그러셨다잖아요. 저들은 저희의 잘못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미움보다는 사랑을 그리고 다툼보다는 평화를 떠올리게 하는 성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하네요. 김남균 기자, 박명원 기자 왼쪽 오른쪽에 앉아 있어서 저도 참 든든합니다. 예, 오늘 또 기분 좋게 근데 내용은 참 착잡하네요. 예, 기분 좋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